반갑습니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는 송재관입니다. 연구사업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수년 전부터 복지부, 과기부가 연구비를 모아서 보통 의료에 관한 연구가 연구자 중심이지만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좋은 것인지, 그리고 온라인에 흥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100건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물론 논문으로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몇몇 주제들은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우리 환자, 보호자,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더 재미있게 연결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민단체 대표로 범지영 전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시민단체 미래소비자행동 범지영 전문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연구를 진행하신 우리 교수님 한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 심장내과에서 혈관 중재술 비롯한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들 진료를 하고 있는 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범지영 전문위원께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이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수치들인데 이것이 어떤 질환과 연관되는지 혹은 집안에서 경험을 하시면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저도 환자고요. 가족력도 있습니다. 네. 예, 고지혈증 좀 가족력이 있고 또 뇌출혈 가족력이 있고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 건강검진 결과 굉장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또 고지혈증 환자 군이라고 해서 처방을 받아서 약도 복용했는데 사실 약을 잘 제대로 복용을 못하고 추적 관찰 잘 못하고 있는 불량 환자입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결국은 이 혈액 이상보다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갑작스러운 혈관 질환으로 인한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기가 쉬운데 실제 그런 임상에서 그런 예를 많이 경험하시는 건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는 환자들이 이제 무서운 환자들이죠. 심근경색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한 40%가 처음 증상이 급사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면 왜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 근육이 썩는 병이 생기는가를 따져보면 이제 크게 저희들이 위험인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이게 4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 요소가 고지혈증이죠. 그래서 고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시키고 결국은 저희들한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처럼 중요한 심장 사고를 일으킨다. 실제적으로 뉴스 미디어나 이런 유명인들의 갑작스러운 일들이 결국은 뇌혈관 혹은 심장혈관 질환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가까운 것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또 금방 이해를 하시죠.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가장 극한의 형태로 나오는 동맥경화하고요. 뇌졸중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동맥경화는 조기 치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이 그게 예방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실한 건지요? 그건 확실합니다. 혹시 저분이 누군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요. 31세 당시 나이 31세 권혁주라는 바이올리니스트였죠.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뒷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죠. 뉴스를 본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나시죠? 점검을 해봤더니 혈전, 우리가 말하는 피떡. 뭐 피떡이 쉽게 생각이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우리 돼지 선지피 생각하시면 돼요. 피가 굳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게 혈관을 탁 막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야, 30세. 예, 어. 결국은 동맥경화라는 것은 이게 무서운 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생깁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저희들이 음식을 섭취하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진행하는데 이게 사람 혈관이 쇠파이프가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서 이제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기름 덩어리들이 들어가서 쌓이는 형태가 돼요. 저 노란 게 보면 기름 덩어리인데 이게 천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뭐 혈당 조절이 확 안 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과로하고 그러면 갑자기 동맥경화가 확 나쁜 형태로 진행이 돼요. 이게 계속 그랬다가 또 치유되고 또 진행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는다. 이게 동맥경화인 거죠. 근데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 그러면 이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가지고 50%, 60, 70, 80, 90, 100% 막혀가지고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많은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동맥경화에 막힌 정도는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50에서 70% 사이. 완전히 처음부터 막힌 게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주위에 이제 슬픔을 안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처음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 첫 증상이 급사한 게 40%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저기 이제 노란 기름때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름때가 안에가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동맥경화는 기름때가 조그마하고 그걸 싸고 있는 막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안정적인데 반해서 어떤 동맥경화는 기름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터져가지고 안에 있던 기름 덩어리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혈관 속. 그러면 이제 지나다니는 이제 혈소판이라고 부르는 우리 피나면은 피를 굳게 만드는 물질하고 딱 만나면 선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콱 막혀지면 그 순간에 이제 피가 안 가니까 급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팡 터지는 거 저희들이 이제 화산폭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피떡이 이렇게 생기면서 혈관을 막는 거죠. 저럴 때 빨리 병원에 오시면 저희들이 막히기 전에 뚫어가지고 뭐 살리기도 하고 막혀서 오셨더라도 적절하게 치료하면 또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요. 동맥경화 병변이 심해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언제든지 또 악화돼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고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증상 진행이 되고 또 증상이 없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동맥경화가 많은데도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진단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이런 동맥경화에 진짜 중요하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건데요. 우리 이제 심근경색 이게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52개 나라에서 심근경색하고 뇌졸중을 영향을 주는 팩터를 수치화 시켜놓고 봤더니 담배 피는 사람이 2.9배, 당뇨가 2.4배, 고혈압이 2.9배, 고지혈증이 3.3배. 고지혈증이 제일 높아요. 고지혈증 단일로만 해서 심근경색 뇌졸중이 약 34%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붙으면 시너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4개가 다 붙으면 몇 배가 됩니까? 42배. 여기다가 운동하라고 복부 비만 생기면 68배. 스트레스 받으면 182배. 이게 다 있으면 333배죠. 이런 원인 인자들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객관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아마 사회 문화적인 변화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식습관이 굉장한 원인을 차지했다. 결국 그 식습관이 콜레스테롤하고 가장 많이 연관이 그렇죠. 됐을 거고 예. 그게 또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누적이 된다 그래. 그런 건데 콜레스테롤 높으신 우리 전문의원께서 이거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한데 예. 사실 머리로는 이게 다 이론적으로는 이미 알 만큼 아는데 막상 제 경우가 되다 보니
무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경각심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제 우리 위원님도 보면 막 비만한 게 아니잖아요. 흔히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뚱뚱해야만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요. 그 인간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약해지면 나쁜 놈이 득세를 하거든요. 특히 LDL이라고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나쁜 놈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LDL이 나쁜 애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는 친구인데 필요한 건데 너무 과잉이 과다하면, 되니까 이게 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LDL 수치는 한 번은 꼭 알아야 됐다. 뭐 그렇게. 좀 더 저 예방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좀 주시죠. 예. 예. 이제 이거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게 이제 혈관에 쌓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누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거라도 이게 뭐 복싱 시합할 때 보면 약한 펀치라도 여러 개 많이 맞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이 그림을 보면요. 이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고혈압, 비만, 운동 부족, 또 이제 흡연, 대기오염도 들어갑니다. 당뇨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외형적으로는 건강이 쭉 보정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얼마나 심하느냐에 따른 거하고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이 되는 거죠. 이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질병으로 되는데 근육 콜레스테롤을 보면요. 왼쪽은 누적되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의 양이고요. 아래쪽은 연령, 오른쪽은 심근경색 발생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위 그래프가 LDL이 200이라 하면 이게 누적이 급속도로 되겠잖아요. 200이면 젊은 나이 때부터 벌써 20대, 20살 때부터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LDL을 80m로 관리하면 그 첫 발생 연령을 쭉 60세 뒤로까지 밀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수치라도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서 위험도가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높은 사람들은 이게 누적이 금방 되는 거고요. 처음에 100 아래로 있던 사람들은 누적이 되더라도 오랜 시간 걸쳐서 누적이 되는 거니까 높은 사람들은 조기에 병이 없더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죠. 예, 실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투약을 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아이 괜찮은 것 같은데, 혹은 이게 또 콜레스테롤은 식사나 운동이나 이 생활 패턴의 변화로 적극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약에 대해서 우리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투약을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또 너무 과하지는 않느냐, 제대로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김원 교수님 좀 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생활 습관, 이렇게 운동하고 또 식이 습관을 바꾸는 거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한 20에서 30%밖에 떨어뜨리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아무리 굶어도 안 떨어진다는 거군요. 저희들이 그래서 약을 쓰게 되는데 그 약이 이제 스타틴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약이요. 그걸 기본적인 용량을 먹으면 한 40%, 35에서 40%가 떨어뜨리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증상이 없어도 먹어야 돼.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증상이 없더라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섞어져 있는 분들 아까 그래프 보셨듯이 이분들은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떨어뜨릴 것인가도 고민이고 또 언제부터 먹어야 될까도 고민이긴 한데 예, 그런 거 자세한 것은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은 조금만 떨어뜨려도 돼요. 아까 그래프 보셨듯이 빨리 조금 떨어뜨리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부작용 없이 길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심근경색증 환자들도 살짝 떨어뜨리면 되냐? 그건 전혀 아니죠. 심근경색은 아까 동맥경화가 완전히 불량화가 돼가지고 불안정해서 팍 터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많이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진료 교과서 진료 지침에는 뭐 예전에는 70
LDL 수치로는. 최근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55까지인데 보통 저희 한국인들이 한 평균 120 정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더 높은 분들도 있고 낮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50% 이상이 떨어져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한 건 뭐였냐면 그러면 동양하고 서양은 체형 차이도 있고 시기 차이도 있고 인종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과연 서양의 것을 그대로 그 목표 수치를 받아들이는 게 과연 진짜로 근거가 있는 타당한 주장인가라는 데 좀 의문을 가졌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70 정도 수치로 떨어뜨리는 거하고 50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하고 저희들이 결국 목적은 심장 사건을 줄이기 위한 거니까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면은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한 게 이제 이번에 그 내과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그거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얼마만큼 떨어뜨렸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를 보여준 그래프인데요. 왼쪽은 50% 이상 떨어뜨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심장 사건의 재발. 오른쪽은 70하고 50하고 차이가 안 나는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서양과 동양의 어떤 심혈관, 심뇌혈관의 사망 통계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35세에서 74세 남성의 사망을 보면요. 맨 왼쪽이 미국, 독일, 영국, 카나다, 스페인 이렇게 되는데 빨간색이 굉장히 높죠. 대신 파란색은 좀 낮은데요. 오른쪽에 보면 재팬하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있는데 빨간색 비율은 좀 낮고 파란색 비율이 높아요. 이것은 뇌혈관이 혈압이나 다른 위험 인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식습관이나 관상동, 심장혈관에 대한 동맥경화 정도가 서양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인종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LDL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떨구는 게 좋을 것인가. 결국 그것은 효과는 높게 하고 안전성은 확보하겠다는 거, 부작용을 줄이고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 도움이 되는데 어디까지냐? 예. 언뜻 봐서는 뭐 70이나 70 그 이하로 50까지 내려가려면 사실 소시오 이코노믹 버든도 많잖아요. 예. 코스트 들어가 있는데 그게 베네핏이 있느냐가 이제 김원 교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한 60%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LDL이 200이다. 그러면 60% 해도 한 9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최소 목표를 잡고 있는 게 70, 그 다음에 55인데, 그러니까 이 목표에는 적어도 도달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70 정도에는. 더 밑으로 떨어뜨리면 더 이득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약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사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제는 많은 환자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목표를 정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김원 선생님이 여태까지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 가지고 나온 결과들, 연구들은 개인의 경험 혹은 한 병원에서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지금 이번에 분석한 데이터는 뭐 한 병원이나 한두 군데의 병원의 데이터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심근경색연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개 센터를 잡아가지고 한 3년 정도 오는 심근경색 환자를 전부 다 모은 겁니다. 오늘 뭐 한 개인의 환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 지방 다 포함한 예, 예. 20개 거점 병원에 예, 3년 동안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데이터를 다 다 모은 모았다.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쭉 추적 조사를 했던 거고요. 쭉 이제 추석 조사가 된 환자 비율이 99%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가까운 그런 자료고 그걸 이제 이번 내과에서 5년으로 더 확장을 시켰고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지표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모은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대규모 연구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 수준의 면에서 보면은 더 이상 뭐 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건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정도로 심근경색 연구에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모은 데이터로 생각되는데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왼쪽 보시면 이제 LDL이 떨어짐에 따라서 임상 사건 저희들이 이제 이 임상 성적을 규정할 때 사망,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혈관으로 다시 뚫는 거, 그 다음에 심근경색 재발 이렇게 보시면 뭐 좀 굉장히 나쁜 건 다 뭐. 다 예, 모아놓은 건데 뭐 그래프가 왼쪽으로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수치에서 낮은 수치로 갈수록 심장 사건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X축이 이제 LDL 예, 수치고 그분이 도달한 LDL 수치가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벤트는 요즘 뭐 왼쪽 이벤트는 비례 관계군요. 예. LDL이 높으면 뭐 확실하게 쭉 떨어지다가 수치가 좀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는 커브가 나오죠. 그게 저희들이 보니까 한 70 근방이에요. 70. 예. 오른쪽은 그걸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 놓은 건데요. 왼쪽으로 커브가 갈수록 많이 떨어뜨리는다는 거거든요. 오른쪽 선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겠고요. 보시면 90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에서 90 사이는 커브가 왼쪽으로 확 들죠. 이거 이득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70에서 55까지 하면 또 약간 완만하긴 하지만 왼쪽으로 틀었잖아요. 이건 더 좀 추가적 이득이 있다라는 거고, 55 미만으로 하면 커브가 오른쪽으로 살짝 도는데 이건 추가적인 이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이제 이것은 사망입니다. 왼쪽 그림, 그 X축은 LDL 콜레스테롤 정도고요. 오른쪽 왼쪽 세로축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의 비율인데 LDL이 떨어지면 쭉 떨어지다가 다시 J커브라고 부르는데 조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수치가 한 74 정도. 그러니까 저 왼쪽 그 경계부에 있는 건 LDL이 더 떨어지면 오히려 사망률이 좀 증가한다. 약간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그거죠. 거죠. 예.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이걸 카플란 분석이라고요. 쭉 연대별로 위쪽이 서바이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생존이 많다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다 많이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위에 파란색 계열은 55 미만하고 55, 70일 때 비슷비슷하게 사망률 감소 효과가 보이고요. 밑에 쪽은 70 이상부터 90 이상, 70에서 90, 90 이상인데 70 이상이 되면 어쨌든 사망률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 두 아래의 커브가 확연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70까지는 떨어뜨려 줘야 환자의 사망률이 좋아진다는 거고, 이것은 이제 LDL이 얼마나 떨어뜨리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50% 이상 떨어뜨리는 것이 50% 미만 떨어뜨리는 것보다 사망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입증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밑에 빨간 것은 안 떨어지는 경우고요. 위에는 50% 이상과 50%에 도달하지 못한 것인데 확실히 50% 이상을 떨어뜨려야만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심근경색 환자에서 2차 재발과 사망을 막으려면 LDL 콜레스테롤을 최소 50% 이상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리고 최소 70mg/dl까지 도달해야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70 아래에서는 효과가 없을 거냐? 이건 해석이 좀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4,000명이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90세 할머니도 포함되어 있고 병이 여러 개인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LDL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뭐 50, 60 이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은 LDL을 그러니까 많이 떨어뜨려서 손해라기보다는 취약한 환자들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된 거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뭐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갖고 계시는 의문점이나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여태까지 뭐 유럽 심장학회는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가 설정하고 있었다고 하셨었는데, 우리나라의 목표치가 없었다는 게 좀 의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해야 되는 환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임상 지침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연구 결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지혈증 저희 가이드라인에도 즉시
반영돼서 적극적으로 개원하신 선생님들께서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고지혈증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김 선생님이 보여주신 데이터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일반 환자가 아니라 심근경색을 한번 알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재발하면 더 위험하니까 어떤 타겟을 해야 되느냐, 70까지는 낮춰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저는 저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인데, 첫째,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조금 표현이 모아지면 생사의 기로를 한번 경험했던 분입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굉장히 경각심. 이거는 우연히 건강검진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헬스장 가고 운동도 다 하는데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약 먹으라는 거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70 이상, 90, 100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 더군다나 우리나라 22개 유명 거점 병원의 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환자나 보호자나 의료 정책을 세우는 분들이나 이런 커브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데이터 분석하면서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약을 썼어도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에요. 약을 써도 안 예, 떨어진다? 그러니까 약을 이제 저희들이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작을 할 때 좀 높은 강도의 스타틴을 쓰게끔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낮은 강도를 쓴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높은 강도를 쓰더라도 안 떨어진 경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증상이 없어도 콜레스테롤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이다. 그냥 식이나 운동에만 하기보다는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위험하니까 곤란하다. 두 번째, 심근경색까지 돼서는 이건 확실히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연구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비교적 건강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서의 어떤 타겟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프로치하는 게 좋고 현실적일지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제 그게 진료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자기의 위험도하고 나이를 보고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담배도 안 피는 뭐 40대다. 이런 경우는 보통 LDL이 190 정도까지 이제 지켜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190 이상이 되면 아무것도 뭐 병이 있건 없건 나이가 젊건 없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약을 먹어서 떨어뜨려야 될 수준이고, 만약에 고혈압이 있는데 담배도 핀다? 내는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LDL을 100 아래로 떨쳐야 되는 거죠. 100 아래로 들어.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네.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은 제대로 국민들한테,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타겟하는 거는 이제 막 생산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청년 혹은 중년층의 대상들,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해야 혈관에 의한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조금 더 잘 조절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뭐 생활에서 지켜야 될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죠. 그 이제 내가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먹어야 될까? 의문이 들 때는요, 영상을 봐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그 기름 덩어리가 있나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초음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쉬운 게 경동맥. 이걸 그냥 이것은 피도 안 보고 주사도 안 맞아도 되니까 한 번쯤 뭐 건강검진 할 때 보면 기름때가 있는 경우면 저는 콜레스테롤 약을 드리거든요. LDL 레벨이 아주 낮지 않은 이상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혈관이 벽이 손상되면서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요. 생활습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 잘해도 한 30% 정도까지는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좋은 음식과 좋은 운동, 이제 어렵긴 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여튼 오늘의 주제가 콜레스테롤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급작스러운 이벤트 혹은 아픈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혈관 질환, 대표적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그리고 그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 근데 그 콜레스테롤 관리에 있어서 목표로 하는 타겟이 무엇인가? 또 그걸 생각해 보자면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가? 심근경색을 한번 알았던가 안 알았던가? 어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환자들, 환자 보호자분들이 좀 더 믿을 만한, 그 다음에 현혹되지 않는 잘못된 온라인의 정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하에서 판단을 하고 따라주는 게 중요한데, 증상이 없어도 관리해야 된다. 약을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타겟이 있다. 이게 아주 오늘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전문위원님 더 궁금하시거나 부탁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추가를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사실 암과 심내혈관 질환이 굉장히 대표적인 군이잖아요. 중년이 넘어가면서 정말 이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변에 보면 병원을 안 가고 그냥 건강기능식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종류별로 신제품이 출시하자마자 다양하게 구비하면서 자꾸 약장이 늘어나고 소분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키트만 사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잘 관리를 저부터도 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정말 좋은 정보들이 옥석을 가려서 좀 많이 공유가 널리 되고 적극적으로 관리 지침이 반영이 돼서 좀 더 강력하게 그런 예방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단일 질환으로 심근경색이란 이름으로 연구에 학회가 생기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저희 3, 4년 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인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환자 혹은 보호자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들이 잘 감안이 돼서 우리 연구사업단이 목표로 하는 것이 결국 환자 중심에 대해서 볼 때 필요한 정보들을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근거 수준이 아주 신뢰가 있는, 근데 이런 연구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김 교수님 포함해서 우리 다음 후배 교수님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또 그렇게 모이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만나는 걸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들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아니, 마지막으로. 그 심근경색이 무섭긴 한데요.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첫 한 달만 잘 무사히 견뎌내면 그 다음에 삶은 굉장히 심근경색 진단 후 첫 한 달. 뭐 굉장히 일반인처럼 오래 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심근경색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본인이 고지혈증이 높은지 또 혈압이 높은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4가지만 컨트롤하면 4분의 3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만 컨트롤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본인의 혈압하고 혈당,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특히 LDL 레벨은 아시고요. 젊은 사람들 금연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있을 때는 찬바람, 산에서 등산, 트레킹하면서 한번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고 그 관리 잘 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뭐 유용한 데이터 그리고 교훈이 될 만한 어떤 메시지들이 잘 전달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다음 우리 환자중심 의료교실을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